네, 안녕하세요. DI 프랩, 그다음에 인터 프랩 통합 설명회를 맡게 된 그 맥스 원장입니다. 오늘 제목은 2022년 성공적인 미국 대학 입학 1로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9월 말까지 하는 시리즈로서 처음으로 여름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11학년들은 AP가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겠죠. 이번 주까지 AP를 보는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벌써 AP가 끝난 학생들도 있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주력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입시가 11월 달에 이제 얼리가 있고, 그다음에 1월, 2월, 3월까지가 이제 레귤러가 있을 텐데, 그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 첫 질문으로서 이제 바로 코앞에 다가온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대답하기 이전에 일단 배경으로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실체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 계획을 짰을 때 내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 계획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는 미국 대학 입시평가 사이클의 이해 해가지고 소제목으로는 미국 입시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고등학교라는 거는 미국에서는 9, 10, 11, 12학년을 지내면서 4년 동안 본인이 이제 했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평가를 받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9, 10, 11, 12 이 4년을 혹은 이 4년에 대해서 대학교들은 동일하게 평가하는지 아니면은 차등을 둬서 평가하는지 아니면 이 4년에 대해서 어떠한 그림을 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많은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되게 미국 입시를 하면서 지나치게 한국적인 멘탈리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장 실패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나치게 미리, 먼저, 빨리 무엇을 준비해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벌써 9학년, 10학년 때 돼가지고 벌써 힘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11학년 때는 공부하다 지쳐가지고 원서를 쓸 때 어떠한 내러티브를 갖고 오냐면은 옛날에 잘했던 내용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옛날에 성과 냈던 내용들 위주로 원서를 써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3개월 전인가 했던 설명회를 보면은 과거 영광에 매료된 아이들의 특징들, 즉 과거에 내가 했던 거에 집착하는 아이들이 왜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로 문제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학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잘못된 접근 방식, 즉 지나치게 한국적인 접근 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내가 잘했던 거에 이제 목숨 매는 그러한 철학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대상을 아이보다는 대학교로 가봅시다. 우리가 대학교라는 거는 아이를 왜 뽑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는 대학교를 들어가야지라고만 생각을 해봤는데, 역으로 대학교는 왜 학생들을 뽑아갈까요? 그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물론 미래 리더를 이렇게 트레이닝하는 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좋은 아이들을 뽑아가가지고 그 학교의 명성을 높이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인베스트먼트예요. 투자잖아요, 대학교도. 어떻게 보면은 상위 대학교에서 유능하다고 하는 아이들을 뽑아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아이에게 투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즉 다른 아이한테 줄 자리를 이 아이한테 준다는 거는 학교에서도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아이를 뽑아가겠다. 그러면은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학비를 내니까 내가 투자한다고 생각하지만, 역으로 더 본질적으로 대학교는 그런 면도 이제 경제적인 면도 있지만 이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4년 동안 투자해가지고 이 아이가 이 사회에 기여하고 우리 학교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새 많은 부모님들은 투자하시겠죠. 우리가 투자에
핵심이 뭔가요? 투자의 핵심. 투자의 핵심은 미래성이거든요. 과거에 잘한 거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과거의 연장선, 현재의 진행성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받는 것도 똑같아요. 아이들의 평가는 대학교 입장에서는 투자 가치거든요. 즉,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내용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가 한번 제너럴 아웃라인 4년을 한번 봅시다. 누가 더 미래 가치성이 있는지. 9학년, 10학년 때 결과가 많고 11학년 때 결과가 없는 아이들 미래 가치성이 있나요? 없어요. 9학년, 10학년 때는 학교 적응 잘하고 11학년, 12학년 때 무슨 결과가 많이 나와요. 얘는 미래 가치성이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미래 가치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원서를 접근하고 고등학교 시절을 평가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솔직히 9학년, 10학년은 그렇게 중요한 시기가 아니에요. 이때는 여기서 나와 있듯이 adjustment and exploration. 즉, 아이는 고등학교라는 사회에 9학년 때 적응을 하는 거고 10학년 때는 확장을 시켜야 돼요. 이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mid-high teenager로서 내 미래는 어떨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지? 해가지고 여러 개를 골고루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본인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투자 가치성이겠죠. 본인의 이제 자산, 본인의 이제 그 실력, 본인의 가치를 입증하는 거는 11학년과 12학년이에요. 그래서 11학년, 12학년 때는 concentration and results. 즉, 11학년 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11학년 때 어떻게 보면 이 elevated performance가 나와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사이클의 중요성, 한번 고등학교라는 4년을 봅시다. 근데 이 4년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뽑아가는 거잖아요. 대학교에서 바라봤을 때는 학생은 대학교에서 보는 투자 가치예요. 우리는 이 아이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적 재산과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과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이 아이로 하여금 we want to make something great. 그러면은 그 평가하는 시기는 4년에 있어서 9, 10학년 때는 중요하지 않고 11, 12예요. 그래서 지금 원서를 준비하는 아이들은 만약 내가 지금 옛날에 했던 것들에 집착하거나 아니면은 현재 뭐가 안 나오고 있다면은 현실에서 본인이 평가받는 이러한 그 과정에서 본인은 투자 가치가 없어요. 대학교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입학할 확률은 되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무엇이 해야 되는 거 이전에 지금 이 사이클을 보는 건 뭐냐면은 9학년, 10학년 이때는 전공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 큰 대회도 나가지 마세요. 특히 막 9학년 때 뭐 나는 calculus BC 듣겠다. 뭐 10학년 때 나는 physics C 듣겠다.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진정성은 평가 가치는 11, 12학년에 있기 때문에 그럼 과연 그렇게 미리 해놨다면은 11, 12학년 때는 뭐 하실래요? 그래서 그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11, 12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중간에 있는 우리가 오늘 여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이제 11학년 대상으로 질문해 볼게요. 10학년은 제가 좀 이따 얘기하고 11학년. 좋아. 좋다. 그런데 우리가 여름을 얘기할 때 그리고 특히 이 시점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던지는 말이 있어요. 좀 늦은 거 아니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이가 지금 너무 늦었다. 지금 뭘 할 수 있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한번 물론 그것도 뭐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또한 아까 말했던 11, 12 그 과정의 연장선으로서 아이가 언제 평가받는지, 즉 언제까지 했던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지를 봐야 되는데 한번 보시죠. 우리가 early admission. 우리가 early admission 같은 경우는 11월 1일이잖아요. 11월 1일이기 때문에 평가 기간은 제일 중요한 평가 기간은 뭐냐면은 5월부터 10월 30일까지예요. 한번 봅시다. 5, 6, 7, 8, 9, 10. 뭐 6개월이에요. 아직도. 6개월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레귤러 애드미션 봅시다. 12월이죠. 1월이죠. 그러면 5, 6, 7, 8, 9, 10, 11, 12. 8개월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얼리 같은 경우에는 12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 다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레귤러는 뭐냐면은 12학년 1학기 전체가 들어간다는 거.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이 여름 이 얘기했을 때 이 사이클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고 많은 사람들은 현재 와가지고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통해 가지고 거의 자포자기 상태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학교 입시에서 특히 제가 물론 아이들의 투자 가치로 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투자 가치가 있는 아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학교 입장에서는요. 그럼 아직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클 자체를 먼저 보셔야 되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시의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이 늦지 않았냐. 잘해왔던 아이들은 계속 잘해야 되겠죠. 하지만 더 초점을 두는 건 뭐냐면 지금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아이들한테는 지금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과거에 아무것도 안 해오고 지금 뭘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아이가 뭐 52 대학교 갈 거를 아이비리그 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52 대학교 가래가 32, 21을 가는 거고요. 42 가래가 또 20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비 가거나 12 정도, 12에서 15위 갈 아이들이 더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이러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2020년, 2021년 첫 COVID-19 입시 결과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났어요. 여름에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12학년 1학기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연장을 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좌우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슬라이드에 나온 건 뭐냐면은 미국 입시 사이클 전반을 본 거예요. 전반을 봐가지고 11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거. 10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너무나 지금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9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내가 평가받는 거는 9학년이 아니라 10학년도 아니고 11학년, 12학년이라는 거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기간이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크게는 설명했는데 한번 이거를 사실로 한번 입증해 봅시다. 왜 이 기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요소를 한번 볼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학교 원서를 쓸 때 물론 여러분들이 커먼 앱을 쓸 수도 있고 코올리션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립대별 원서를 쓸 수도 있지만 어느 원서를 쓰든 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커먼 앱 예시로 할 텐데 이 원서상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름의 중요성 그 다음에 11학년, 12학년의 중요성이 어느 두 파트를 통해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이 여름의 중요성을 강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 시기 때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아니면 어떠한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은 평가서 자체에서 application itself에서 보면은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수상 경력 섹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다 보면은 다양한 정보를 기입하는데 첫 번째로 좀 난관을 겪는 부분이 수상 경력이거든요. 수상 경력에서는 여러분들이 5가지 수상 경력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학업적인 거밖에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리더십을 탔거나 volunteering 어워드를 탔거나 이 부분은 여기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 additional information에다 쓰면 되는데 일단 5개 academic distinction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구분에 있어서 2가지 구분을 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level of distinction, 즉 이게 교내에서 받은 건지 지역에서 받은 건지 주에서 받은 건지 국가에서 받은 건지 국제에서 받은 건지 이 5가지 기준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각 수상 경력에 대해서 너가 몇 학년 때 받았니? 라는 9, 10, 11, 12 구분점이 있어요. 그리고 커먼 앱을 보면은 가장 아이디얼한 방법은 뭐냐면은 레벨에서도 다양하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컨티뉴이티에서는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에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원서 자체에서
아카데믹한 부분이 있어요. 수상 경력 쓰는 게 5개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 수상의 난이도적인 측면에서는 골고루 분산되길 바라고 그 다음에 몇 년도에 받았냐는 것은 복수적으로 저학년보다는 고학년 때 받기를 바란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9학년, 10학년보다는 11, 12학년 그리고 지금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 봅시다.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면은 awards should focus on 11th and 12th grade.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보세요. 본인이 수상한 경력을 보고 우리가 2가지 잣대가 있죠. 첫 번째 잣대는 뭐였냐면은 골고루 받으라고 돼 있었어요. 골고루. 그다음에 두 번째 잣대는 뭐냐면은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에 받으라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예시를 가지고 한번 평가해 봅시다. example 1 5개 있죠. 첫 번째 예시를 보면은 제일 위에 honor roll 9, 10, 11, 12 학교. 우리가 말했던 레벨은 뭐 학교지만 continuity 9, 10, 11, 12 너무 좋잖아요. 지속성. 그 다음에 math regional 11, 12 math state 11, 12 science regional 11 그 다음에 math distinction 10, 11, 12 이 아이를 보면은 얘를 보면은 9학년 때부터 오는 게 있지만 대부분의 수상 경력이 11, 12에 집중돼 있어요. 또한 우리가 레벨을 보면 school, regional, state, regional 그래서 international까지 간 것도 없고 state까지 갈 것도 없지만 대부분이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 작년에 저희와 했던 아이고요. 이 아이가 어디 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는 못하겠지만 이 아이 요 정도 스펙이면 얘가 붙은 게 존스 홉킨스 붙었고 스탠퍼드 붙고 얼마나 좋아요. 왜냐면은 여기에는 우리가 봤을 때 인터내셔널이 없다, 뭐가 없다, 올림피아드가 없다 그러는데 지금 학교에서 원하는 기준들 자체가 그걸 원하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레벨의 다양성, 그 다음에 언제 받았는지는 고학년 때 집중. 이 아이는 그렇게 돼 있어요. 되게 좋은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 볼게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조금 공부를 한다는 아이들 그리고 대부분의 본인 자식을 자랑하는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스펙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과거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력이에요. 올림피아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잘 봅시다. 인터내셔널도 좋지만 언제 딴 거예요? 10학년. 10학년이네요. 10학년. 그 다음에 math champ 90 인터내셔널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인터내셔널 국제대회 근데 올림피아드 국제수학대회 좋죠? 하지만 지금 대학교에서 말했던 기준 하나로 충족을 못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였죠?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이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어떻게 다 저학년에 포진돼 있잖아요. 10, 90. 그 다음에 봅시다. 뉴저지 math 11학년, 뉴저지 science, 스테이트는 맞지만 지금 크기를 보면은 이 아이는 쇠퇴하고 있어요. 아이가 상품성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각선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요? 그다음에 honor roll 학교에서 꾸준히 받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international 주 스테이트가 나와가지고 와, 얘 엄청나게 대단한 아이다 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거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적 멘탈리티잖아요. 미국에서 원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고학년 때 어떻게 돼 있냐. 그리고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너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 아이는 그걸 못 그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치가 떨어지는 아이잖아요. 반면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대학교에서 봤을 때는 누굴 뽑을까요? 그래도 얘요? 아니요. 얘는 왜 안 뽑냐면요. 올림피아드 11학년 때 간 애들, 올림피아드 12학년 간 애들, 걔네랑 비교하면 얘는 바로 지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1학년, 12학년 그리고 그 사이는 여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기재하는 어워드 섹션에서 그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큰 그거 하나, big 수상 경력, 그 one
빅뱅 하는 그러한 걸 원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미국 대학교에서는 그것도 원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애플리케이션 원서상에서 지금 어워드 섹션에서도 충분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11학년과 12학년 그리고 그 여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근거를 대봤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두 가지 근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근거는 액티비티 섹션에 있습니다. 우리가 봅시다. 여기서 던져야 되는 거는 우리가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근데 우리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구장창식으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고 이러지만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은 왜 안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액티비티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준이 뭐가 될까? What is the standard? 이 기준. How is his or her activities going to be evaluated? 즉, 이 아이의 활동은 뭐에 의해서 평가가 되지? 왜 이 질문은 안 하세요? 오히려 지금 던지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예요. 근데 그거를 답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뭐 했더라. 작년에 붙은 애가 뭐 했더라. 근데 그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항상 학교 측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가 본인을 평가할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은 이러한 활동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지 그거를 알아야죠. 그리고 여기서는 크게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기준들은 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저학년보다는 고학년, 단발성보다는 지속성 이쪽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4가지 기준 하나씩 볼게요. 우리가 캐테고리를 잘 봐야 돼요. 이제 이 캐테고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요 설명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액티비티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액티비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가지 나오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되는 거는 이 액티비티가 어느 군에 있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유형의 액티비티인지 즉 is it academic, is it volunteering, is it art, is it sports, is it music, is it community, is it internship 이런 식으로 다양한 유형의 다양한 유형의 그 액티비티들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왜 이래 이거 좀 꺼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다양한 유형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 유형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쪽에 치우쳐요. 근데 잘 보시다. 왜 이 유형을 거기다 갖다 넣어놨을까요? 우리는 오늘 계속 질문을 던질 거거든요. 왜 이 유형을 갖다 넣어놨을까요? 뭐냐면은 액티비티에서 평가 기준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에요. 다양한 측면의 활동을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한국 아이들 10개 중에 5개가 공부예요. 근데 액티비티 유형은 한 20개가 돼요. 대학교에서 원할까요? 한국적인 관점에서는 이 아이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 아이는 진짜 공부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텐데 그건 나의 착각이고 미국 입시에서 봤을 때는 다양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아이는. 그리고 균형이 안 잡혀 있어요. 활동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participation. 즉 언제 참여했냐. 9, 10, 11, 12 이거를 클릭해야 돼요. 여기서도 대학교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저학년보다는 고학년 때 즉 9, 10에 했던 활동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단절된 거잖아요. 그래서 9, 10학년 때 활동 가지고는 여러분들 에세이도 쓰면 안 되고요. 9, 10학년 때 했던 활동 가지고 여러분들이 액티비티 에세이도 써도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끝났잖아요. 본인한테 중요했다면 지금까지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participation,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 그 다음에 12학년 때도 하고 있을 활동, 그게 나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한 저학년과 고학년의 구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hours and years, 똑같아요. dedication, 내가 저학년보다는 고학년 때 하는데 즉 고학년 때 우리가 한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 또 주당 몇 시간 했냐 연간 몇 주 했냐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활동이 너한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즉
올라가서 이 밸런스를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캐터고리에서 실패하고요. 그다음에 이 hours에서 실패해요. 왜냐면은 너무 집중돼 있거나 아니면은 이 다양성이 결여돼 있거나 아니면은 밸런스가 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떨어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요. 왜 제 아이는 떨어진 것 같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이 이 액티비티 부분이거든요. 에세이를 보기 전에 제일 먼저 보는 건 이 액티비티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따지는 게 이 밸런스고 유형의 밸런스고 그 다음에 시간의 헌신이에요. 대학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제한된 시간이 주어져요.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루에 25시간 사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아이라고 하루에 23시간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아이는 24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다들 공부에 대한 부담이 있죠. 하지만 이거는 대학교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공부만 처리해가지고 공부하는데 모든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결과를 가져오는 애는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리고 밸런스가 깨지면은 그 학교에 기여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밸런스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여했는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까먹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까먹는 부분은 뭐냐면은 원서에서 모든 활동은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너가 학기 중에 했니? 방학에 했니? 아니면은 학기 중과 방학에 같이 했니? 잘 봅시다. 구분 자체가 우리는 여름방학이라고 하면은 특히 많은 한국 아이들은 여름방학에 이제 학원에 가서 이런 말을 쓰죠. 올 여름에는 SAT에 올인하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나 SAT에 올인하겠다. 그러면 하루에 10시간, 일주일에 5일, 그리고 10주. 그거를 여기 액티비티에 쓰실 건가요? 못 쓰잖아요. 쓰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시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학기 중에 했던 것과 방학에 했던 것. 즉, 학기에도 하고 방학에도 하고 이게 분리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학기에도 했던 거를 방학까지 이어서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방학 때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원서에서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활동은 뭐냐면요. 좋은 활동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한번 이걸 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있겠죠. 뭐 단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부모님들 중에서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골프를 뭐 3, 4, 5월 치고 6, 7월 때는 안 치고 8, 9, 10, 11만 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진짜 좋아한다면은 가능한 한 매달, 매주, 매일 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방학이 그런 개념이에요. 방학을 쓰는 건 뭐냐면은 학기 중에 했던 것들 중에서 나한테 진짜 중요한 것들. 난 그거는 학기 중에 많이 못했기 때문에 방학에 더 할래. 이런 식으로 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방학의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학기 중엔 바빴는데 방학 때는 내가 원하는 거를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할래. 그래서 방학은 두 가지 기능을 해요. 이렇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학기 중에 했던 거의 연장선으로서 내가 진정으로 그거를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를 나타내는 기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했던 것들 중에서 아니면 내가 있는 그 현실 중에서 그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새로운 거를 발견하고자 하는 흔적을 보여주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여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본다면 이 부분에서는 가장 아이디얼한 활동은 뭐냐면은 적어도 10개 중에서는 10개 활동을 이 캐테고리 측면에서 한 3, 5개 캐테고리가 나와야 돼요. 적어도 미니멈. 그 다음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활동들의 한 반 정도는 1년 이상 참여를 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참여하는 활동들 중에서 한 3, 4개 정도는 주당 한 10시간씩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 2, 3개 정도는 또 학기 중 방학 중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 대학교에서 특히 액티비티 섹션에서 원하는 밸런스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를 평가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여름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면은 과연 나는
지금 대학교에서 원하는 그리고 원서에서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기준들을 충족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옆에서 했던 아니면은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하는 아니면 공부만 하는 이런 계획을 짜고 있는지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만약 후자라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후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라고 합니까? 후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비리그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솔직히 그냥 포기하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상위 대학교를 가고 싶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점수보다 좀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 한다면은 이 여름방학부터 지금부터 여름방학 그 다음에 12학년 1학기 동안 대학교에서 원하는 기준들을 충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한번 섹션 2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요약은 뭐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departing from the Korean mentality, 즉 한국인들이 자주 하는 실수에서 좀 벗어납시다. 자주 하는 실수가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은 수상 경력의 크기만 봐요. 즉 이 하나만 하면은 내가 되겠구나.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만 하는 데는 준비 과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 한 게 없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지속성도 결여되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한 그 수상 경력보다 더 큰 수상 경력을 갖고 있는 애가 있으면은 나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수상 경력 포함해서 모든 활동이 공부 중심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공부 중심으로 하는 건 무슨 문제가 있죠? 아까 말했듯이 액티비티 섹션에서는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그러고 이러한 다양화되어 있는 캐테고리 안에 유형의 활동들이 필요한데 공부만 집중하면은 공부하게 되면은 평가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게 됐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보다는 과거에 더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가받는 거는 지금 이 시점부터 얼리까지는 6개월, 그 다음에 레귤러까지는 8개월 남은 기간에 무엇을 했냐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거고 마지막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 지속성에 있는 게 아니라 단절성에 있어요. 즉 띄엄띄엄 하나씩 해요. 근데 잘 봅시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 되게 간단해요. 왜냐면은 그리고 여러분들도 솔직하게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활동이 단발성으로 단절돼서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학교 중에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요? 결국 아이가 어떤 아이는 1시간 동안 하면 될 거를 이 아이는 4, 5시간 동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는 우리 애 참 열심히 한다. 그리고 성적이 좋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이 아이는 1시간 만에 그거를 끝내는 아이랑 경쟁했을 때 경쟁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에만 집중하는 아이들은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되는 거는 지금 말했던 이 4가지의 한국 학생의 문제점들 거기서 벗어나세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identify your potentials. 근데 우리가 여름에 뭘 할까 아니면 앞으로 뭘 할까 계획을 짰을 때 물론 대학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즉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작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평가받았을 때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그걸 보고 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음 질문 제가 너무나 슬픈 현실 아이는 무엇을 좋아하나요? 그리고 아이는 공부 말고 무엇을 잘하나요? 그 다음에 아이는 공부 말고 남들과 어떻게 다른가요? 이 3가지 질문. 첫 번째 다시 할게요. 아이는 무엇을 좋아하지요? 아이는 공부 말고 무엇을 잘하나요? 그리고 아이는 공부 외적으로 어떠한 특징이 있나요? 이 질문을 대답을 잘 못해요. 아이도 못하고 부모님도 잘 못해요. 근데 결국 그 질문들을 대답을 못한다는 거는 내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내가 잘하는 것도 모르고 내가 남들과 어떻게 다르지는 모른다는 거는 결국 나의 스토리에 대해서 모르는 아이가 뭘 준비하겠어요. 그래서 여름을 준비하기 이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identify who you are. 그 다음에 identify your narrative, identify your potentials. 여러분들의 narrative를 결정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봐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만 여름 계획하지 않을까요? 그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가장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했던 거. 대학교들은 뭐를 원할까요? 즉, 대학교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투자 가치가 있는지 대학교 입장에서 그 부분을 보는 거고,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반복드렸던 게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이 필요하고 11학년, 12학년 그 다음에 활동들에 있어서도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이 필요한데 그 기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기간이 지금이에요.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은 11월까지 지금부터 1월까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아이비리그를 갈지, 내가 30인데 아이비리그 도전해 볼지, 내가 50인데 22위권 학교를 갈지, 내가 80위 대학교 갈 점수인데 50위권을 갈 수 있을지, 그러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을 게임 체인저라고 그래요. 게임 체인저. 즉,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잘 나타내야 되고 가장 내가 내 가능성을 잘 보일 수 있는 이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때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올해 입시, 즉 아이가 이제 올해 연말에 원서를 원서를 넣었을 때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고, 그것을 강조함에 있어서 우리가 첫 단계로서 여름의 중요성을 오늘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큰 프레임으로서 5월부터 11월, 5월부터 1월까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대학교에서 입학 평가 기준, 그 다음에 원서에서 나왔던 그 액티비티즈와 어워즈에 대한 구성 요건,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파트 2에서 전개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럼 우리가 여름이랑 지금부터 남은 6개월부터 12개월 이거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공적인 미국 입시 준비에 대해서 오늘이 첫 준비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첫 준비의 핵심은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제가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크게 한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세 가지 내용을 분석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분석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내용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구분을 짓고 단계를 짓고 항목을 이렇게 나눠서 할 거거든요. 근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계점. 한계점은 뭐냐면은 나만의 내러티브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 하지만 우리가 이 내러티브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스텝 1으로서 이러한 구분을 따라야 되고 이러한 구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거든요. 이러한 구성 요건을 충족시켜야면서 나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구성 요건들에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안내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무료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공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많은 준비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기본은 하자는 거예요. 기본. 그런데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 이런 구성 요건 다음에는 본인의 내러티브가 필요하고 본인의 역사가 필요하고 본인의 미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오늘 지금 제가 하는 이 구분들에 대해서 먼저 숙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아이의 스토리를 여기다 어떻게 입힐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 디아이프랩이나 인터프랩을 통해 가지고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여름에 해야 되는 키워드는 밸런스로 들어갑시다. 저는 밸런스라고 생각해요. Restoration of the balance.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가 액티비티에서도 간단하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어워즈 부분에서 간단하게 얘기했던 내용인데, 이 밸런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의 평가 기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근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듯이 홀리스틱 리뷰예요. 미국 대학교는 홀리스틱 리뷰라고 해가지고 점수뿐만이 아니라 활동, 기타 등등 내용을 다 본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올렸던 그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우리가 홀리스틱 리뷰를
단계에서 구분을 했죠. 하나는 뭐냐면 표면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성적이나 서류의 유형의 홀리스틱 리뷰가 있고, 그 다음에 각 항목별 안에서의 홀리스틱 리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름을 어떻게 보내요라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오늘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이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활동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이 안에서의 홀리스틱 리뷰를 저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길 바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 이 구분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연 이러한 밸런스를 지금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을 먼저 해서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academics 첫 번째, 두 번째는 volunteering, 그 다음에 세 번째는 personality and diversity. 즉 여러분들이 지금 돼 있는 모든 활동을 앞에다가 이력서를 갖고 펴놓으세요. 그리고 그 활동 자체가 아카데믹스에 들어가는지, 이 아카데믹스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썸머 캠프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들었던 코스도 여기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멘토링도 이 안에 들어갈 거고요, 학교에 있는 클럽도 이 안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했던 인턴십도 다 들어갈 거예요. 즉 공부와 관련된, 공부와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활동들을 한 축에 쫙 나열해 보세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면요,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합시다. 이력서를 먼저 만드세요. 지금까지 쫙 했던 거. 그래서 아까 우리 파트 1에서 했던 아이가 과연 저학년에 집중되어 있는지 고학년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걸 먼저 따지세요. 두 번째 따져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유형별, 이 밸런스를 했을 때 한 축에는 아카데믹이라 줘가지고 공부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한번 접어보세요. 이력서에서 빼오세요. 아까도 말했듯이 거기서는 이제 대학교에서 들었던 수업, 뭐 교수님이랑 하는 그 리서치, 본인이 쓰는 리서치 페이퍼, 아니면 본인이 하는 뭐 대회 준비, 학교 클럽, 그 다음에 뭐 인턴십, 서머 캠프, 이게 다 그쪽에 들어갈 거예요. 필러 1. 필러 2는 뭐냐면은 volunteering. 여기서는 공부가 하나도 끼어 있으면 안 돼요. 본인이 전공이나 기타 공부와 정말 무관한 봉사활동, 학교 봉사활동,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든 활동이든지 파운딩 클럽이든지 뭐 펀드레이저든지 도네이션이든지 커뮤니티든지 어떤 유형의 봉사활동이든 간에 이 봉사활동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이득 보는 건 없어요. 그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나 약층에 대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을 풍부하게 해주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도우는 그런 활동을 봅시다. 그게 축 2라고 합시다. 근데 지금 잘 보세요. 10이면 9명의 학생은 지금 축 1에는 그 아카데믹 한 거는 엄청나게 많은 게 쓸 게 있을 거예요. 축 2로 들어왔을 때는 그 리스트 자체가 되게 비교가 될 겁니다. 세 번째 축은 뭐냐면은 공부도 아니고 커뮤니티도 아닌 그 외의 활동. 즉 공부랑도 겹치면 안 되고요, 봉사랑도 겹치면 안 되고 그냥 나만이 하는 활동들. 이 세 가지 리스트에 따라 가지고 한번 어디가 내가 많이 집중이 돼 있는지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이 여름에 해야 되는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한 축에는 공부와 관련된 걸 다 쓰세요. 중간 축에는 봉사와 관련된 걸 다 쓰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축에는 그 본인이 뭐죠? 이 앞에 두 축에 겹치지 않는 걸 모든 걸 쓰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여기에다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했냐, 이거는 나중에 문제고요. 일단 거기에 대한 이제 유형의 다양화를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꼭 작업해 보세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이런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실망스러운, 그리고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돼요. 계속 밸런스의 연장선인데요. What is your balance?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1번 봅시다. Asian 타입이라 그랬어요. 본인 활동의 절대 다수가 아카데믹에 가 있어요. 그 다음에 봉사하고 others는 미니멀하게 돼 있고. 근데 이거를 원래 정상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활동별의 투자 시간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지금 보진 않을 거예요. 활동의 유형과 집중도를 볼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 1, 유형이 아니죠. 축 1, 아카데믹, 축 2, volunteering, 축 3, 기타, 이 리스트업을 이력서를 바탕으로 한 다음에
이쪽에 가깝게 나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문제가 너무나 커요. 대학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에요. 뭘까요? 밸런스가 없잖아요. Type 2, Academic, Volunteering, Others. 근데 얘는 살짝 volunteering이 좀 더 많아지는데 제가 이거를 show-off라고 적어놓은 건 뭐냐면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공부를 주력으로 해요. 하지만 중간중간 단발적이고 단기적인 봉사가 하나씩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업 할 때는 조금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시간을 따져보면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타입 1보다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타입 2 아이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봉사를 과시해요. 즉, 큰 단체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기부를 또 많이 해요, 얘네들은. 일도 안 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가장 아이디얼한 거죠. Academic, Volunteering, Others가 골고루 밸런스 돼 있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대학교에서 가장 원하는 유형은 3번이에요. 공부를 적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시간 안에 결과는 얘네랑도 똑같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밸런스가 이루어진, 즉 원서에서 요구했던 그 밸런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 무엇을 할까? 그 다음에 12학년 때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여름에 인턴십 꼭 해야 되나요? 여름에 리서치 페이퍼 써야 되나요? 여름에 꼭 캠프를 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내가 어떤 유형에 있냐라는 거죠. 결국 모델은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봅시다. 내가 만약 타입 1이라면은 얘는 인턴십 할 필요 없어요. 얘는 뭐 서머캠 갈 필요도 없어요. 얘한테 지금 부족한 게 뭐예요? 아래에 있는 두 항목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여름 계획을 그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유형 봅시다. 두 번째 유형의 가장 큰 문제는 이 volunteering이 단발성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장기화 시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others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거를 끌어올려야죠. 그래서 여름에 뭘 해야 되냐면은 제일 시간을 volunteering 많이 투자하고, 그 다음에 나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거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에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 벌써부터 여기에 와 있다면은 여름에도 골고루 시간을 보내세요. 이와 같이 우리가 여름에 무엇을 해야 되나요라는 질문을 던져가지고 답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A 활동하는 게 맞나요? B 활동하는 게 맞나요? C 활동하는 게 맞나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최대한 요 모델로 가자는 거예요. 원서에서 그걸 원하고요. 대학교에서도 그걸 원해요. 그러면은 이러한 모델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여름에 무엇을 할까요? 아니면 12학년 1학기 때까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답하기 이전에 최대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이 약한지 이거를 파악해가지고 그 약점을 복원시키고 강점을 대학교가 원하는 밸런스 안에 다시 집어넣고, 이러한 준비 작업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여름에 무엇을 할까요? 아니면 내가 12학년 때 무엇을 할까요? 라는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 앞서 필요한 사전 작업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각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우리가 academics, 그러면 이게 골고루 이걸 채워야 되는데, 이 아까 봤을 때 이제 홀리스틱 리뷰라는 건 이런 유형의 홀리스틱 리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먼저 activities. activities는 우리가 말했듯이 그 academics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교 성적은 상위 10%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상위 10%. 1등이나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그 고등학교 1등 졸업한 아이나 고등학교 뭐 5% 졸업한 아이나 상위 대학교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꼭 1등한 애가 제일 좋은 대학교 가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 대학교는 10%를 원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progression, development and potential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알아가기 위한 흔적이 필요해요. 그럼 잘 봅시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이들이 GPA 점수를 높게 받은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딱 저걸 하려고 그래요. 시험 결과, 대회 수상, 아니면은 어른들이 내는 논문의 그 논문 올리기.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잘못됐는지 한번 봅시다. 대학교에서 보는 건 뭐냐면은 일단 아이가 그 능력을 갖길 바라죠. 그 다음에 그 능력을 활용하길 바라고, 그 다음에 그 능력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끝난 다음에 비로소 결과가 나와야 돼요. 여기 나왔듯이 proficiency 증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cademic inquiry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reality and practical,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교육 레즈메가 발달돼야 돼요. 첫 번째 봅시다. proficiency. proficiency라는 건 뭐냐면은 아이가 어느 정도 특정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냐 없냐, 요 부분이거든요. 근데 잘 봅시다. 아이가 예시를 하나 댈게요. 아이가 어떠한 엄청나게 유명한 어려운 주제로 논문을 썼어요. 근데 논문을 썼다면은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부러움의 눈빛으로 바라볼까요? 그렇겠죠. 아, 쟤는 저걸 썼구나.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전공과 관련해가지고 아이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썼다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했다는 흔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proficiency예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거고, 그래서 책을 읽는 거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준비 단계가 없이 여기서만 academic inquiry, 즉 리서치나 그 페이퍼를 통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다면은 얘는 본인이 쓴 게 아니라 남한테 도움을 받을 확률이 높고, 미국 그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 아이의 원서를 되게 비관적으로 볼 거예요. 그냥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 그리고 이렇게 academic inquiry를 한 다음에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은 논문을 썼어요. 근데 논문을 쓴 다음에는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냥 논문 써가지고 제본시켜가지고 거기다 넣어놓을까요? 아니죠. 지식이라는 거는 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하는 게 왜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현실 문제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cademic 부분을 충족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GPA는 10%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하지만 내가 공부를 다방면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흔적을 보여주고, 그 흔적의 결과로서 다양한 학문적 호기심을 나타내는 거, 리서치를 하는 거죠. 근데 학문적 호기심을 나타내는 거는 많이 나타날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대회에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획득한 지식을 가지고 현실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아이들은 단순히 이쪽에 있는 리서치 페이퍼 하나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근거도 있고 다수의 페이퍼가 있고, 다수라는 거는 난이도가 아니에요. 작은 것도 상관없어요. 프로그레션이니까. 이러한 페이퍼를 쓰고 결과론적으로는 그러한 내용을 현실에 직접 적용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아이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아카데믹 레즈메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만약 부분이 아카데믹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는 이거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해야 되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네 둘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리서치 페이퍼를 쓰고 싶다. 그럼 적어도 한두 개의 온라인 코스는 나와야 돼요. 그리고 리서치 페이퍼를 썼다면은 현실로 적용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밸런스를 잡은 다음에 그 각 항목부터 모르겠을 때 여름에 여러분들이 만약 대회만 나가고 그 다음에 리서치 페이퍼 하나 쓰는 걸 목표로 했다면은 that is so wrong. 왜냐면은 그게 전제 조건인 your proficiency, your acquisition of knowledge, 그 부분이 결여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여러분들 끝에 가서 how are you going to prove that this is yours? How are you going to prove that your rich father? 아니면은 그 본인이 아는 사람이 도와준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varsity blue 미국에서도 되게 큰 입시 비리의 핵심이었고 한국에서도 입시 비리의 핵심이잖아요. 아이가 과연 했냐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요새 던지고 있거든요. 하도 옆에서 도우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이가 과연 이거를 했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그만한 근거를 제공해야죠. 그래서 근거가 없는 논문 발표나 근거가 없는 특허나 근거가 없는 현실 적용은 미국 입시에서 그렇게 크게 작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카데믹한 부분은 GPA는 10%라는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름에 만약 내가 나눴던 그 티어에서 공부하는 게 조금 부족하다 했을 때는 그럼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먼저 내가 공부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지식을 쌓으세요. 그럼 이러면 되겠죠. 6월 달에는 내가 온라인 수업을 한 4개 들어가지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쌓겠다.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 작은 고등학생들을 위한 7, 8월 달에는 대회에 참가하겠다. 논문 대회. 그 다음에 9, 10월 달에는 내가 이 지식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내 친구들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얼마나 좋아요. 아까 말했던 그 구성 요건들이 다 충족돼 있잖아요. 우리가 여름방학 때 해야 되는 거는 프로그레션이라 그랬고 발전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원서 넣기 전까지만 하면 되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공부가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6월 달에는 자기가 관심 있는 전공에 대해서 분야에 대해서 온라인 수업을 열심히 들을 거예요. 7, 8월 달에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글을 좀 쓸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에 돌아가서는 12학년 때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부도 더 할 수도 있고 이게 다시 돌아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10학년 때 올림피아드 나갔던 아이, 뭐 12학년 때 수상 하나 했던 아이, 아니면은 뭐 11학년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논문 틱 하나 그냥 냈던 아이, 그 아이보다 화려하진 않지만 투자 가치성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보면 미국 대학교에서 원합니다. 그래서 애카데믹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세 축이 있죠. 애카데믹, volunteering, 기타. 우리가 애카데믹한 부분이 부족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전공 관련해가지고 그런 아이들은 바로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 과정, acquisition of knowledge, inquiry through research, 그 다음에 application of knowledge 요 세 단계를 보이면 되고 월별로.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volunteering이겠죠. volunteering. 그 imbalance에서 우리가 그 밸런스가 안 되는 가장 특징은 뭐냐면은 봉사 시간이 유형별로 다양하지 않거나 양쪽으로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채워넣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도 volunteering도 한번 봅시다. 근데 왜 volunteering이 중요할까요? 그리고 volunteering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간이에요. 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냐라는 거거든요. 즉 시간을 투자한다라는 거는 결국 여러분의 진실성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놀고 싶겠죠. 공부도 하고 싶겠죠. 그 다음에 뭐 시험도 잘 보고 싶겠죠. 다 내가 중심이잖아요. 다 바빠요. 하지만 봉사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을 도와야 되겠다는 진실성이 있거든요. 그 진실성을 나타내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봉사라는 거는 인간 관계에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 시간 투자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 시간 투자가 핵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아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봉사 일주일에 한 2시간밖에 못하는데요. 그럼 저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애 어디 가고 싶은데요? 그래도 뭐 아이빌리그나 힙스나 뭐 이렇게 상위 가야죠. 그럼 전 대놓고 얘기해요. 그럼 애 못 가요. 그런 애들 원하질 않아요. 왜냐면은 그런 학교들은 일단 봉사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 뭐 일주일에 뭐 1시간 투자한다? 얼마나 이기적인 애예요, 걔는. 전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 일주일에 5시간 정도 봉사, 여름에 뭐 일주일에 5시간 봉사해놓고 나면 봉사 많이 했다? 그럼 나머지 하루에 이 아이가 10시간을 보낸다고 합시다. 10시간. 그리고 뭐 주말에 하루 쉰다고 하면 6일. 60시간 중에 5시간? 10분의 1도 투자 안 한 거거든요? 그럼 그 밸런스가 깨졌잖아요. 처음, 이 dedication of time.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너무나 그 직위에 집착을 해요. 뭐냐면은 I'm the leader of something. I found a volunteering club. I'm a donator.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위에 그 포지션에 하는데 여러분 그 직위는 제가 항상 volunteering이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volunteering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잣대가 되는 거고 직위가 중요하지 않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애돌프 히틀러 리더잖아요. 근데 김정은 리더죠.
얘네들 봉사학과의 남들을 위해서 봉사 안 해요, 얘네들. 이와 같이 여러분들 그 포지션만 너무 쫓아가다 보면은 너무나 이상한 독재자가 돼요, 독재자. 그리고 너무나 이상한 리더가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beneficiary, 내가 했던 봉사활동의 수혜자. 즉, 첫 번째 요건이랑 비례하게 돼 있어요. 수혜자의 입장을 본다면은 나를 더 많이 도운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나한테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한 사람이 더 좋은 리더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실패하는 건 뭐냐면은 클럽 만들기, 뭐 연간 뭐 3회 하는 봉사활동, 연간 1회 하는 봉사활동, 그 다음에 뭐 연간 1, 2회 하는 펀드레이저, 이런 거는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다 무늬만 갖춘 봉사잖아요. 그래서 시간 투자와 나를 바라보지 말고요. 내가 봉사하는 수혜자를 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게 되냐면요. What more can I do? 그 사람들한테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도와준다면은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어떻게 보면은 volunteering의 가장 이상적인 진행 과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서 별 1, 2, 3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별 3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까지 못 가요. 아까 우리가 공부도 지식을 먼저 획득을 하고 지식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논문 글을 쓰고 그거를 현실에 적응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봉사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volunteering, exposure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거기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하든지 아니든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남들과 공유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그 멘토링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여러분들이 일단 그 공동체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volunteering의 스텝 1. 우리가 그랬죠.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 투자와 그 상대방의 이익과 복지와 필요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그러면 스텝 1은 일단 그거를 관찰하려면 그 현실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은 이것도 못해요. 이게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좋은 학교를 가려고 그러고 이게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내가 리더라고 하고 이게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미국 대학에서 원하는 조건을 다 충족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충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단계 1, volunteering. 일단 commit yourself. 그래서 계획을 짠다면 6월 달에는 어느 특정 집단을 고르거나 지금까지 했던 내용의 연장선으로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 가지고 시간적 투자를 엄청나게 하세요. That is step 1. 그 다음에 그렇게 들어가서 하다 보면은 아까 말했던 what more can I do? 이 봉사를 하면서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쭉 화살표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 끝에 가서 세 개가 동행으로 가는 거고. 근데 이런 식으로 엑스포저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생기는 뭐냐면요. 이게 딱 나와요. 그 안에서 보니까 내가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What more can I do? 그 질문이 나오겠죠. What more can I do? 라는 질문이 나오면은 뭐가 나올까요? What more? 그럼 you have to do something more, right?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시작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이거에 너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첫 번째 거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잘 봅시다. 우리가 입장 자체를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으로 보려면 일단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Right? 전제가 됐다면은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advocacy, 여기는 volunteering이 아니고 저는 advocacy라 그래요. advocacy 뭐냐면은 이들한테 필요한 거, 즉 이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movement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봅시다. 어떤 아이들은 이번 여름에 이러한 exposure가 없다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내가 여름에 무엇을 할까? 근데 어떤 아이들은 벌써 학기 중에 이거를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걔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advocacy. 근데 그러면 또 그러겠죠. 아무것도 안 해도 나 얘보다 느린데. Not a problem. 6월달 이거 하고요. 쭉 하면서 7, 8월 때 이걸 하고요. 계속 나가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volunteering exposure 나오면은
What more can I do in advocacy가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스케일을 좀 더 크게 가봅시다. 저는 이거를 critical leader라고 하는데 이러한 내가 참여하는 기관들이나 단체에서 이런 문제가 보였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What more can I do라는 질문 던져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social cause하고 initiative가 생기죠. 그러면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전 지역적으로 이런 공동체의 어려움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큰 단위의 활동을 하겠죠. critical leader, becoming a critical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면은 이런 현실을 비판하는 글을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를 파악해가지고 제도 개선에 도움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많은 투자, 솔직히 이런 봉사라는 건 돈이 있으면 더 쉬워지니까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런 공동체에 더 이익을 갖다 주는 결국 크리티컬 리더가 되는 게 volunteering의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다면은 상위 대학교에서 원하는 그러한 인재상을 충족하는데 결국 단계잖아요. You start from exposure, then you raise the question of what more can I do? Then finally you become an active leader, critical leader, bringing about change in a national, societal, international level. 이 단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무엇을 할까? 아까 공부도 질문에 대해서 지적 기반이 없다면은 여기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봉사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 있는지 이 전에 있는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right? 그래서 아까 첫 기준은 공부, 봉사, 기타 얘 중에 어디에 초점을 줘야 되냐 그걸 판단을 하고 초점을 줘야 되는 걸 발견했을 때는 이제 봉사는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진단을 하세요. volunteering, exposure가 내가 부족한지 아니면 충분한지 부족하다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충분하다면은 요 단계로 가세요. 근데 2단계까지 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와 있다면은 여길로 가세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름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남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요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계획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끝에 있던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은 diversity and others. 오케이? 이 부분은 너무나 쉬워요.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못 와요. 사람들은 이 밸런스 자체를 깨고 대부분 이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리스트업을 했을 때는 이 others, 그 다이버시티적인 측면에 여러분들은 뭘 나타낼까? 뭐 뮤직 한다? 나 뭐 축구한다? How is that gonna make you different? Right?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다이버시티하고 기타 부분, 즉 우리가 공부 학업적인 거 빼고 그 다음에 그 봉사적인 걸 뺀 다음에 여러분들이 던져야 되는 건 뭐냐면은 How am I different from others? 남들과 나는 어떻게 다른지. 즉, What do you have left other than the academics and volunteering? 즉, 학업과 봉사 빼놓고 너는 뭐가 남아있는 거냐? 그게 여러분이거든요. 학업적인 부분 빼고 봉사적인 부분 뺀 다음에 남아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못 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실패하겠죠. 우리는 아카데믹으로서 나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봉사로서 나를 나타내려고 그러지만 그거는 그 밸런스에서 어차피 중요한 두 축이에요. 그 축은 어차피 충족이 돼야 돼요. 끝에 가서는 What do I have left? 즉 이러한 거 외에 나는 나의 모습은 뭘까? 라는 질문. 없나요? 그러면은 think of you.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자신한테 돌아가세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이랑 여름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다음에 아이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대학교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밸런스예요. 이 밸런스가 중요하고 그 밸런스 안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공부 빼세요. 어차피 그거 충족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봉사 빼세요. 그 다음에 남은 게 뭘까요? 만약 이 부분에 남은 게 없다면 I feel sorry for you. 왜냐면 you have no life. 근데 미국 대학교에서는 결국 끝에 가서 평가받는 거는 아카데믹 부분의 경쟁력 평가받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지식을 획득해야 되고
적용을 해야 되고 논의를 해야 되고 논문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현실에 적용하고 그다음에 봉사를 통해서 리더십을 보였는데 일단 시간적으로 투자를 하고 expose yourself.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간에서 proactively 뭘 할 수 있는지 추진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 그거를 그 기관 밖으로 끌어나와 가지고 사람들의 의식 개선인과 제도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리더십. 그다음에 마지막 측인 그러면은 이걸 다 뺀다면 넌 뭐가 남아 있니? 그 남아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컬러가 되는 거고 내러티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여름에 여러분들이 충족해 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을 보면은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여름에 무엇을 해야 되냐, 여름을 무엇을 해야 되냐를 받고 그 다음에 제가 말했던 거를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훨씬 더 평가하는데 중요하다. 왜냐면은 우리가 대학교 입장에서 보자 그랬잖아요. 투자 가치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고학년 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왜 이게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는 원서 자체에서 어워드나 액티비티나 이거를 구분함에 있어서 11학년, 12학년 그다음에 방학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냐. 그리고 여름엔 무엇을 해야 되는 거는 아까 말했던 이 안에서의 밸런스를 찾아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형이 있는지 만약 1이라면은 최악이거든요. 1이라면은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는 volunteering others에 집중해가지고 여름 끝날 때 아니면 원서 넣을 때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그리고 각 항목별로 했을 때 아카데믹은 여러분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아직 지식을 획득해야 되는 단계인지 획득을 했다면 그걸 가지고 내가 연구를 해도 되는 단계인지 연구를 했다면 그거를 현실에 가지고 왔는지 봉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exposure가 있었는지 있었다면은 내가 그 안에서 추가적으로 뭘 했는지 이것까지 했다면은 현실적으로 더 많은 거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단계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이 다이어그램에서 첫 단계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단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 있는지만 파악한 다음에 원서를 넣을 그 시점에 끝에 와 있고 이 밸런스만 찾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점수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점수에 비례하는 상위대학교는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 거고 좋은 소식이 오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은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진단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구조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저학년 아이들한테 다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1차적인 분석을 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아이에게 11학년이든 뭐 저학년이든 어떻게 적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은 저희 DI프랩과 인터프랩에 계시는 컨설턴트 선생님과 전문가들과 뭐 저도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대답해가지고 여러 아이들이 올해 원서를 지원을 한다면은 보다 더 남은 기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성공적인 입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저희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해가지고 앞으로 남은 2년, 3년 아이의 입시를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